네, 기출테마 30선 우리 교재 제가 포인트업 해가지고 이렇게 필수 테마만 쭉 한번 빠르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번 강은 8번 테마서부터 계속 이제 진도를 나가도록 하죠. 자, 8번 테마는 기타 첨부 정보입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 정보 얘기를 요 앞에 테마에서 했었단 말이죠. 등기 신청서에다가 어떤 내용을 적고 거기다가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내용들을 주로 했는데 기타 서류들도 요즘 좀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 많은 서류들 중에서도 제가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정리를 또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8번 테마에서는요, 첨부 정보 중에 특히 주소 증명 이게 조금 중요합니다 요즘에. 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나 여기 산다 자기 주소를 증명하는 요거를 보통 권리자의 주소를 증명하게 돼 있어요. 권리자가 어떤 권리, 그냥 권리자는 안 돼. 권리자 중에서도 새로 등기부에 올라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앞으로 등기부에 올라오기 때문에 주소를 쓸 때 등기관이 보고 쓰시라고, 요거 뭐 쓰세요라고 권리자의 주소 증명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보통 주민등록 등본이라고요. 등본 들어갈 때 주소도 들어가지만 번호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번호하고 이 두 가지를 다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등기 명인이 되는 권리자는 주소도 증명하고 번호 증명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예외가 나오는 게, 자,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자, 얘가 조금 달라지는 거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라면 당연히 권리자의 주소도 증명하지만 의무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같이 제공하도록 추가되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되죠. 자,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한 경우, 이때는 의무자 주소 증명 정보도 같이 제출한다. 뭐 어렵지 않죠? 여기 추가를 하나만 더 할게요. 자, 제가 요거 이제 개정을 또 하긴 했는데 반영이 안 돼 있으면 자, 추가할게요. 요 경우 또는 등기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자, 이 두 가지 경우 이게 이제 추가됐어요.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하다. 이름하고 주민번호는 같은데 주소가 달라. 같은 사람 맞아? 이거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역시 의무자의 주소 증명을 같이 내라 라는 거죠. 여기서 자, 도니까 권리자도 내고 의무자도 내고 둘 다 주소는 내야 된다. 이게 소유권 이전 등기 경우 한 가지. 자, 두 번째는 의무자의 동일성 확인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의무자 주소도 같이 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 등기 때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도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도 판결 경매 촉탁의 경우라면 권리자 것만 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거라서 조금 이제 뭔가 출제 가능성이 좀 떨어집니다. 근데 이전 등기 때는 의무자도 낸다. 이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추가된 부분도 같이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대장을 등본 띄어서 내줘라. 등기소에 올 때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건축물 대장을 등본 띄워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가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소유권 보존 이전, 그 다음에 부동산 변경 멸실. 요 네 가지 경우에는 대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도면이 필요한 경우도 있죠. 자, 도면이 필요한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일부를 빌리는 등기를 할 때 이때 도면이 필요하다라는 거. 나머지들은 잘 출제 안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자, 번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번호를 갖고 있지 않은 존재들이 있잖아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존재들. 자, 이들의 등록번호는 여기서 발급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자, 국가나 지자체 국제관 외국 정보는 주민번호 대신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 고시한 번호가 있어요. 이건 역시 등기소에 이미 알고 있어. 이건 굳이 뭐 제출할 필요도 없어요. 이미 정해진 게 있다. 그다음에 법인과 자, 비법인을 비교하셔야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설립 등기를 등기소에서 했단 말이죠. 거기서 번호를 발급받았기 때문에 그거 내면 되는 건데 이때 법인은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있죠. 법인 본사. 그 본사 있는 동네에 등기소에서 번호를 주게 돼 있다. 근데 비법인은 등기소에 안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주게 돼 있다. 여기는 관할 나오면 안 됩니다. 관할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관할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시장, 군수, 구청장. 그죠? 만약에 외국 법인인데 우리나라에서 국내 설치 등기를 안 했다. 그럼 이건 비법인인 거예요. 자, 법인의 경우 외국 법인인데 국내
설치 등기했으면 거기 관할하는 등기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법인이 지금 자, 두 군데 다 나오는 거죠. 외국 법인인데 우리나라에 설치 등기했니 안 했니에 따라서 법인이 비법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다르죠. 외국인은 말 그대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들어온 거예요. 그럼 출입국관리사무소 그랬는데 요즘은 외국인 관서회장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고, 우리나라 들어온 외국인인데 이 외국인의 체류지가 없어. 그러면 체류지를 관할하는 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법원 소재지를 체류지로 봐서 그 동네 관할하는 외국인 관서회장이 번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재외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인데 외국 살고 계신 거죠? 이분은 서초구 등기소, 대법원 소재지 관할 등기소 그쪽에서 번호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소속의 등기국이 이 동네 등기소거든요. 여기 등기소에서 번호를 발급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쁘게 5개이기 때문에 문제 내기 되게 좋습니다. 자, 이 정도 내용 정리하시면 되고요. 데모 8번. 자, 문제풀이 또 해보시고 요 정규 과정, 정규 특강 내용이 다 설명을 마친 겁니다. 자, 9번 테마 보시죠. 자, 이의 신청에 대해서 핵심 정리만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할 때, 자, 요때 우리가 등기관 이러면 되나? 에이, 잘못됐다. 잘못 실행했다. 잘못 각하했다. 둘 다 따질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이때 언제 잘못했냐에 대한 기준점이 처분시기입니다. 등기관 처분시. 등기관이 실행 결정을 했을 때 또는 각하 결정을 했을 때 그 당시 기준으로 잘못했다라고 해야지 나중에 보니까 잘못했더라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등기관도 억울할 수 있단 말이에요. 처분시 기준으로 합당하냐 부당하냐를 판단해야 됩니다. 나중 얘기는 하지 말자. 새로운 얘기를 하지 말자 이거예요. 나중 얘기. 처분시 기준 이후 얘기는 이의 신청으로 따질 거리가 안 된다는 거죠. 당시 기준으로 가라. 대신에 이의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 당시 기준으로 나중이라도 2년 있다, 3년 있다, 5년 있다도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집행정지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해야 돼요. 집행정지가 안 되고 막 흘러가잖아. 그래서 나중에 하려고 그랬더니 이미 실익이 없어요, 벌써.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행정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의 신청 됐다고 해서 잠깐만 그러면 이의 신청 들어왔으니까 다음 사람 들어오는 거는 잠깐만 있어봐. 이거 안 해준단 말이에요. 계속 진행이 된다고요. 자, 이의 신청은요. 이의 신청은 관할 지방 법원에 하는 거지만 신청서는 자,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즘은 신청 정보, 자, 요거를 제공하는 방식으로도 이의 신청 정보죠. 이렇게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 거죠. 여기 신청 정보 제공, 요것도 지금 가능한 걸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자, 등기관이 뭘 잘못했니? 그랬더니 적극적으로 잘못 실행했어. 이럴 수도 있고요. 소극적으로 잘못 각하했어. 각하하면 안 될 거였는데 각하했어. 이럴 때는 각하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따져야지 이해관계인은 못 따진다는 거. 실행됐으면 이해관계인도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라고 따질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실행된 거는요. 자, 29조 1호와 2호에 대해서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3호서부터 11호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 근데 요거 각하된 경우는 사유불문입니다. 이의 신청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자, 이 부분에서 조금만 제가 강조를 해드리자면 소극적 부당에 각하된 상황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이의 못한다. 요거 하고요. 자, 그 다음 실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1호, 2호만 이의 신청이 가능하고 나머지는 이의 신청을 못한다는 거.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구체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면요. 등기관이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등기소에 먼저 이의 신청서가 들어갔으니까. 등기관 입장에서는 이유 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당신 말이 맞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못 각한 거는 실행을 해드릴게. 자, 만약에 실행이 잘못했으면 우리가 말소해드릴게. 직권말소. 그죠? 근데 만약에 이유가 없다 그러면 고집 부리는 거예요. 등기관이 나는 잘못한 거 아니다. 이의 신청을 하신 거는 오해하신 거다. 잘못됐다. 나는 자신 있다. 가볼까? 법원에 가볼까? 라고 법원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 나름 다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3일 정도는 고민을 한다. 그리고 법원에 보내서 판단을 받게 돼 있죠. 그래서 법원이 이걸 받았으면 역시 이유 있다와 또 이유 없다로 결정을 하겠죠. 자, 이유 있으면 이게 명령 등기가 나갑니다. 실행해라 또는 말소해라라고 등기관한테 명령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어. 이유 없으면 기각 또는 각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사자는 여기 불복 절차로서 비송사건 절차법이라고 해가지고 항고, 재항고
지방법원에서 고등법원으로,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자, 법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결정 전에는 사전에 가등기를 해놔라. 혹시 모르니까 늦으면 안 되니까 가등기 해놔라라는 명령 또는 부기등기를 해놔라라는 명령, 이렇게 이런 명령들은 결정 전에 하는 거고요. 결정을 하고 나서 이유 있으면 해당 처분을 명하게 돼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나마 전체적인 이의신청 절차를 쭉 압축해 드렸습니다. 정규 강의에서 좀 더 자세히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복습용으로 빨리빨리 정리하는 차원에서 이의신청 빠르게 정리했죠. 자, 다음 10번 테마 한번 가볼까요? 10번 테마는 소유권 보존 등기 테마인데 시험에 잘 나오죠. 보존 등기에 대해서 핵심을 쫙 줄여놨습니다. 같이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미등기 부동산의 자,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 결정, 임차권 등기 명령 이 네 가지. 가압류, 가처분,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여기다가 무슨 뭐 가등기라거나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가등기, 가처분 이런 거 안 돼요. 가압류, 가처분, 자, 경매, 임차권 등기 명령 요 네 가지만. 이 가압류 가처분도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촉탁이 될 수가 있어요. 다른 건 촉탁이 안 된다고. 이 네 가지만 촉탁됩니다. 이런 등기가 촉탁되면 등기관이 이거 미등기니까요. 알아서 보존 등기 열고 그리고 얘네들을 등기 실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존 등기 하에서 열고 그리고 거기다 가압류나 가처분이나 이런 거를 얹어주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직권 보존 등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 외에는 대부분 단독 신청으로 보존 등기를 합니다. 내 거예요라고 내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내 거라는 증명을요. 자, 두 가지로 나눠 봅니다. 토지는 장판수고요. 자, 건물은 장판수 특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을 해준 것은 건물만 보존 등기가 가능하지 토지는 보존 등기를 못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보통 군수 확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군수가 확인했으면 건물 보존 등기가 가능하단 말이에요. 토지는 안 되고요. 자, 장이 뭐냐? 자, 대장상 최초 소유자가 왔다. 그 양반 돌아가셨으면 포괄 승계인이 왔다. 상속인이나 포괄 유증을 받은 사람도 역시 직접 보존 등기가 되는 겁니다. 특정 승계를 받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최초가 아니에요. 이어받은 거예요. 증여를 받았다거나 이전받았다거나 이런 사람은 안 돼요. 또는 특정 유증을 받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대신에 이전을 받은 자 중에서 국가로부터 이전받았대. 그러면 바로 보존 등기가 가능한 거죠. 자, 판결. 판결의 종류는 불문입니다.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다 됩니다. 무슨 판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얘 거다라가 중요한데 이때 판결은 상대방을 잘 잡아야 되거든요. 만약에 상대방을 알 수 없겠다면 토지는 국가한테 어떻게 된 거니? 라고 따질 수가 있어. 네, 건물은 국가 상대로 할 수가 없고요. 보통 시장, 군수, 구청장을 상대로 하지만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그냥 건물은 국가 상대로 못한다만 정확하게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존 등기가 신청되거나 실행될 때, 그죠? 이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도 안 쓰고 일자도 안 씁니다. 원인과 일자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신축이나 무슨 뭐 원시축 이딴 거 안 써요. 그냥 공란이야, 비어요. 그리고 등기 필정보를 자 제공할 필요도 없고요. 인감증명 제출도 안 하고요. 제3자 허가 동의 승낙 이런 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에 대장은 대장은 갖다 제출해야 됩니다. 대장 등본은 가져가야 되고요. 또 주소 증명도 나 여기 사니까 주소 증명 요것도 등기부 좀 써주셔. 이런 것들은 제출을 해줘야 되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가 마쳐지고 나면 이제 네 거다라고 등기필정보가 작성 통지가 나옵니다. 등기필정보를 제공할 필요는 없지만 끝나고 나면 작성 통지는 나온다라는 거 그것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10번 테마까지 자 이번 시간에 정리를 해봤습니다.